네. 배달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그거 아직도 처리가 안 됐나요? 죄송한데 그러면은 제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아버지가 관리를 하시는 계좌거든요. 01053. 네. 네, 그렇죠. 연체 안내를 아버지께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렇게 불효자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대학교를 입학할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거의 전액 대부분을 대출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아버지가 은근슬쩍 저한테 다 넘기시려고 그래서 제가 완강하게 이왕 뭐 시작한 거 끝을 사나이가 좀 시작한 거 끝을 내야지 진정한 남자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내주고 계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달에 한 5만원 나가는데 근데 연체 2달 연체됐다고. 원래 여러분 부모님 등골은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지금 제가 그렇게 이렇게 뽑아 먹진 않지만 뽑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뽑아 먹을 생각입니다.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줬다는 그런 의미를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도 저는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등골을 뽑아 먹을 생각입니다. 이게 50만원이다 뭐 20만원만 넘어서도 내가 냈지. 근데 5만원이니까 아빠가 이제 아직 아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한테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일종의 효도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아까 상담사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롯데타워 어디 갔냐고.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네. 네이버 TV. 뭐야 근데? 뭐해? 구경하고 있어. 승엽이 아니 그 크롭바디에 망원 끼고 승엽이 얼굴을 보고 지금 승엽이 뭐 구경이 아니고 굴욕 주는 거 같은데. 부담스러워. 하지마 서로. 의상해. 옷을 안 이상하게 나오겠어. 옷을 안 이상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지금 집 알아보고 있어. 이사 간다고. 형도 엄마 찬스 써? 쓰고 있어. 34세 엄마 찬스 쓰고 있는 거야? 그래 나 일 하나 더 하잖아. 어디가? 또 어디가? 집에 왜 가? 누가 가라 그랬어? 뭐 했다고 집에 가? 일 안 했잖아. 많이 했어? 그럼 형 촬영 좀 도와줘. 3시간 정도. 지금 빼는 거야? 고생했어. 네 책상은 밖에 내놓게. 아니
월세 내면 돼. 어떻게 산 건데? 너 지금 한 달에 얼마 벌어? 아 수익도 공개해야 되는 거야? 응? 너 솔직히 말해봐. 아빠한테 해먹은 거 얼마야? 나는 한 2천 대. 우리 그때가 500에 50인데 응. 300 꺼가지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막 1000만 원도 끄고 그랬었지. 딱히 금수저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아유 무슨 줬으면은 지금 이거 안 했지. 그냥 등골을 진짜 뽑은 거지, 그지? 사실 부모님한테 원조를 받는다. 원조라고 해야 되냐? 구제? 구원. 부모님한테 원조를 받는 게 받으면서도 받는다는 거에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기본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난 23살 때부터 내 일을 했으니까 나는 사실 취직 경험이나 이런 게 잘 없거든요. 나는 아빠 1000만 원을 이렇게 통째로 해먹은 적이 있어요. 그 액수가 소소한 건 아니야. 뭐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사실 큰 돈 아닙니까? 솔직히 직장인들 1000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수시로 아빠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들 때, 나는 도담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애를 낳았다고 다가 아니고 얘가 사회에 나가서 인간 1인분이라도 제대로 한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1인분이라도 잘 하게 만들려면은 단지 20살, 뭐 만 18살 뭐 이런 기준의 성장에 대한, 단순한 그냥 신체적 성장에 대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보듬어주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더해주고, 항상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수저 아빠가 되고 싶어? 당연하지. 내가 나의 돈을 많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지. 근데 형이 돈이 많이 벌어. 그러면은 도담이한테 막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어? 아니면은 지금 해달라는 대로? 얼마까지? 뭐 형도 해먹었잖아. X로 생각을 해볼까? 객관적인 X로 나는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주면 한 2천, 3천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확고한 자기만의 뭔가가 있을 때. 근데 그건 내가 판단할 건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정말 대단하게 나한테 해줬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흘려듣지 않았어. 우습지. 얼마나 우스워요. 뭐 지콩만한 게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내가 뭘 한대, 무슨 장사를 해보겠대. 그럼 안 될 거 뻔해. 근데 토도 안 달아. 해봐. 좀 도와줄게. 초기 자금 대줄게. 한번 해봐. 우리 아빠는 항상 나한테 뭐든지 경험해봐야 된다. 이걸 아빠 돈을 샀다는 거야. 다 팔아야 된대. 학교에서 장사를 하는 거야. 학교에서 이걸 다 팔아야 되니까 학교 축제에 맞춰서 가져왔는데, 나 이거 아파면 아빠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 축제에서 팔아가지고 막 지인들한테 팔고 애들도 막 사고 그래가지고 꽤 많이 팔았던 것 같아. 꽤 많이. 아무튼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야. 뭐 이런 적이 있었다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처제가 이번에 독립을 했어요. 나는 우리 처제가 의도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지금 나갔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걔가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매물을 살펴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장인어른은 아빠니까, 나도 도담이 집 건다 그러면 그렇겠지. 돈 10만 원, 돈 20만 원이라도 월에 보태줄 테니까 조금 더 좋은 데서 살아라. 그러면 좀 보안도 좋아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받는다는 거야. 절대 안 받는다는 거야. 왜냐? 그 순간 아빠가 개입하니까. 돈을 주는 순간 자기한테 참견한다 이거지. 평수가 4평인 거야. 4평. 4평. 나는 그런 평수를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혼자 살았을 때도 10평이 조금 넘는 사무실에서, 오히려 사무실이니까 월세가 좀 쌌지. 그때 45만 원이었는데, 그냥 그 쪽방 같은 그 가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방 하나에다가 앵글로 판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합판을 올리고 거기다가 그 위에 이불을 깔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샤워하면서 머리 싱크대에서 감고. 그때 머리도 엄청 길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나는 4평짜리 원룸을 처음 본 거예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좁고, 우리 지금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 꿈나무들이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뭐 측은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왜냐면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면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처제한테 뭐 군소리 아닌 군소리를 좀 했죠. 뭐 아빠가 돈 좀 준다 그럴 때 좀 받지 그랬냐.
나는 그거는 부모의 어떤 도리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아빠 돈 끌어다 쓴 거 좀 죄책감 하나도 없어요. 아빠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빠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빠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가 자동차 번호판까지 떼갔다니까. 생각해도 난 솔직히 죄책감 같은 거는 거의 1도 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내 지금의 나라는 인격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하면서 내 밖을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된 거는 그때 그 아빠의 원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인간으로서 다행히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성장한 것도 굉장히 크고, 우리 아버지가 유년 시절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교육시켜준 것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나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단순히 돈만 쥐어주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고민을 들어주고, 그 하찮은 그 보잘것없는 고민인 것 같고 그 계획인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을 유심히 들어주고 거기에 따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요즘 애기 키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뭐 오히려 도담이 키우다 보니까 아빠한테 더 안 미안해. 진짜 야 생각해봐.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냐? 아니 애기 키우다 보니까 아빠한테 더 안 미안해. 아빠한테 더 고마운 건 있어. 근데 아빠 돈을 그렇게 해먹은 거에 대해서 더 안 미안해. 도담이가 그렇게 해먹어도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야. 내가 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네가 물어봤잖아. 돈 막 해주고 싶냐고,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고 싶냐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좀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힘은 무조건 돈이란 말이야. 야, 나 이거 결론 어떻게 내냐? 기녀봐. 결론 어떻게 내?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돼? 스크립트 좀 써주지. 이 스크립트를 쓰면 진정성이 없잖아. 나는 살아생전 스크립트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하면서 단 한 번도. 결론 좀 내줘. 네가 내. 나 간다. 아빠 1,000,000원만 더. 학자금 대출 아빠가 내주는 33살의 등골 이야기. 등골 브레이커?